촉감, 그 냄새 이런 거를 이제 더 이상 못 맡는 게 그게 제일 좀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조심스러우시면서도 항상 하나하나 너무 신경 써주시는 게 보여서 그런 게 너무 좋았죠. 순호요. 굉장히 똑똑했고 동네에서 약간 인싸였거든요. 저희가 몰라도 저희 순호를 다 아실 정도로 인싸였고 굉장히 젠틀했어요. 그래서 친구들 인사할 때도 좀 겁내하는 친구들 있으면 먼저 기다려주기도 하고 뭐 조금 사나운 애들 있으면 피해가고 이런 거 잘하는 그런 착한 애, 정말 착한 친구. 화장실에다가 소변을 보는데 간식 얻어 먹으려고 소변을 5번에 나눠서 싸는 아이예요. 그 정도로 영특한 그런 아이였어요. 2013년도 11월 18일 날인데 첫 한파주의보가 떨어진 날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동생이 집에 들어오는 길에 스노우를 발견을 한 거예요. 동네 골목길에 혼자 서 있는 거를 주인이 나타나겠거니 하고 귀여우니까 인사 좀 하고 아무리 주변을 둘러봐도 사람도 없고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주변에 지나가시던 주민분께서 어떤 상황인지 모르니까 물어보셔서 얘기했더니 그럼 자기 집에서 하룻밤을 재워줄 테니 너가 내일 동물 병원에 데려다 주든 유기보호센터에 보내든 해라 라고 하셔서 그때 이제 저희 동생이 처음 이제 집에 와가지고 그 얘기를 했어요, 저희한테. 그래서 그래 한번 데려와 보지 이렇게 됐는데 다음날 제가 데리러 간 거죠, 그 집에. 순호를 그때 처음 봤어요. 동물병원을 데려갔는데 병원에서 맡아줄 수는 있는데 딱 단호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3주 공고하고 주인 못 찾으면 그 안락사 시키시는 거 아시죠? 이렇게 딱 말씀하시는데 거기서 좀 마음이 이상하게, 그래서 그러면 일단 이렇게 신고만 해주시고 혹시 찾으시는 분 있으면 연락 달라고 전화번호 남겨놓고 집으로 데리고 왔는데 집에 오자마자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배변판에 가서 딱 배변을 하고 소파 구석에 딱 올라 앉아서 가만히 앉아 있더라고요. 그 저희 집 원래 있던 강아지가 냄새도 맡고 싫어하는 내색하고 막 짖고 이래도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더라고요. 한 3주가 다 돼갈 무렵에 어머니가 이렇게 털 많이 날리는 강아지는 도저히 못 키우겠다, 빨리 이거 알아봐서 보내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하길래 저도 모르게 그때 승우로 처음 보호를 하기 시작한 거죠. 제가 아니 엄마 얘도 말을 다 알아들을 텐데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 다 말을 알아듣는 것 같은데 이미 한번 주인이 안 찾는 거 보니 버린 것 같은데 엄마가 엊그제까지 이쁘다 키우고 싶다라고 했다가 갑자기 또 이렇게 돌변하면 얘가 얼마나 상처받겠어. 그랬더니 그럼 뭐 네가 알아서 키우던지 해라. 그럼 알았어, 내가 알아서 키울게. 이렇게 됐는데 나중에 엄마가 말씀하시기는 제가 집에 없을 때는 제 방에서 안 나오는 정말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아프고 바로 직후에 애니멀 커뮤니케이션을 한번 하고 그리고 가기 전에 이제 마지막 인사처럼 한 번 더 했는데 제가 이제 순호 너무너무 고맙고 사랑해라고 했더니 자기는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큰 마음이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힘든 동안 자기가 참 많이 의지를 해서 너무 고마웠다. 저희 딱 2달 아팠거든요.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지금까지 누나를 지켜줬으니까 이제 형이 누나를 꼭 잘 지켜줬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이제 자기랑 같이 지내면서 가고 싶은 곳 많이 못 다녔는데 이제 누나 가고 싶은데 많이 놀러 다니고 형이랑 데이트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많이 부족했었어요, 사실. 누구를 보내든 그건 강아지든 아니든 이제 더 못해드린 거에 대한 아쉬움은 남는 것 같은데 스노우는 그래도 누나가 최선을 다했고 자기를 많이 사랑해줬다고 기억해줬으면 좋겠어요. 스노우가 누나는 항상 일이 바쁘고 똑똑하고 재밌는 사람이라고 얘기했다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되게 똑똑하다고 계속. 저희는 안락사 시켰어요. 저희가 5월에 처음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일단 장염 치료를 한 3주 정도 했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치료가 안 되는 상황이었어서 호스피스를 선택을 하고 진행을 하는데, 혈액 수치로는 사실 아이가 걸어 다닐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계속 병원에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산책을 웬만하면 10분 이상 하지 말아라 할 정도였는데 저희 30분씩도 하고 했고, 돗자리 깔고 나가서 누워서 같이 잠도 자고, 잔디밭에서 저희 공원이 되게 잘 돼 있거든요. 마지막에는 림프종이어갖고 전이가 다 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뇌 쪽으로도 퍼져서 그랬던 건지 너무 심하게 발작하니까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하다가는 쇼크사로 가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하셔서 병원에 가서 안락사로 해서 보냈는데, 위로를 또 해주더라고요, 친구들이. 제가 계속 추천을 하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후기를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근데 저희 집에 제일 가까운 그리고 합법적인 데인 걸로 고르다 보니까 사실 2군데밖에 못 찾았는데, 그게 랑 여기 21g이 있거든요. 후기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후기는 시설이 참 좋아요, 뭐 절차가 뭐 꼼꼼하시네요, 뭐 이런 내용이었다면 21g은 너무 존중받는 느낌이었어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세요, 막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시설은 뭐 다 잘 해놓으셨겠죠, 어디든. 사실 사람이 더 중요한 건데, 그래서 저는 사람이 더 좋다는 데로 가야겠다, 이래서 저는 21g을 선택을 했고, 다음날 이제 전화해서 예약을 했고 후회하지 않을 정도로 너무 좋았었어요. 지금 남편은 아는 사람 만날 때마다 그 얘기하고 다녀요. 21g에서 해야 된다. 파람장례식장은 사실 그렇게 안 하잖아요. 정신없잖아요. 돗대기 시장 같잖아요. 화장터도 그렇고. 근데 너무 좋았다고 막. 나머지는 다 뭐 다른 데서 후기도 받고 비슷비슷했는데, 사실 저희는 관을 안 하고 스노우가 좋아하던 가죽 자켓을 입혀서 보내려고 했는데 그날 마음이 변한 거예요. 그런데 수의를 입히기는 싫고, 그래서 꽃장식을 제가 많이 준비를 해서 진짜 꽃밭에 누워있는 느낌 나게끔 장식을 해줬거든요. 너무 이쁘게 잘 돼 있어서 그대로 다 하겠다고 화로에 다 그대로 올려놔 주셔서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사실 저도 후기를 많이 봤는데 대부분 뭐 한 5송이 이렇게 올려놔 주시거나 이랬는데, 정말 그냥 다시 꽃밭에 다시 누운 것처럼 해갖고 그게 사실 제일 좋았어요. 저는 사실 그게 제일 좋았어요. 왜냐면 관도 안 했고 수의도 못 입혔는데 혼자 약간 벌거벗은 느낌으로 가면 너무 마음이 저도 더 힘들었을 텐데, 그 꽃을 그렇게 해주니까 그냥 정말 어디 좋은 데 가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 뒤에 이제 정리해서 싹 짐 다 갖다 주시고 애 이제 봉화나무에다 넣으면서 준비해 주시는 그 과정들이 되게 조심스러우시면서도 항상 하나하나 너무 신경 써주시는 게 보여서 그런 게 너무 좋았죠. 저희가 이제 어떻게 할지 고민하는 과정에서 그런 질문들을 했을 때 이제 꼼꼼하게 설명을 잘 해주셔서 나중에 나오셔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너무 이뻐서 이거를 어떻게 뺄 수가 없었다고, 다 넣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었어요. 네. 그게 제일 기억에 남고 좋았어요. 너무 재밌다고 누나 잊어버리지는 말고 누나 갈 때 꼭 마중 나오라고 논다고 혹시 까먹지 말고 그렇게 얘기는 하죠. 근데 만나면 그 얘기 해주고 싶어요. 재밌게 잘 놀았어 그동안? 누나 없는 데서 너무 보고 싶었다고. 진짜 너무 보고 싶어요. 보고 싶은 게 아니고 너무 만지고 싶어. 너무 만져보고 싶은데 그게 참, 네, 그게 제일 아쉽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 촉감, 그 냄새 이런 거를 이제 더 이상 못 맡는 게 그게 제일 좀 힘든 일인 것 같아요.